백운촌이군요. 어떻게 그 마을 이름을 아세요? 순간 정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급히 변명을 하였으나 이미 민구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온몸에도 전율이 흐르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가슴에만 묻어둔 사연은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그날도 지식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역사학서가 앞에 서서 책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곧게 편 허리와 날카로운 눈빛은 그의 과거를 짐작해 했습니다. 한반도 냉전사, 여기 있군요. 정호는 찾던 책을 발견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등을 쓸어내리며 그는 잠시 먼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도 더 지난 세월. 그때는 책이 아닌 총을 들고 있었지요. 북파공작원이라는 그 위험천만한 삶은 이제 먼 추억이 되었습니다. 요즘 정호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특별 강사로 대학생들에게 현대 한국사의 이면이라는 강의를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강의에 항상 매료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생생한 역사의 숨결이 그의 말 속에 녹아 있었기 때문이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희생과 눈물로 쓰여진 거예요. 그가 항상 강의 시작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책을 품에 안고 조용한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 순간 도서관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정호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그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우리 형이 평생 불구가 됐다고요. 거친 목소리가 도서관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정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가 사이에서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한 중년 남성을 코너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단정한 차림새와 지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새겨진 명찰이 그의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민구 의사 맞죠? 우리 형이 당신 병원에서 수술받고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책임져야 할 겁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완장처럼 보이는 문신이 그의 목덜미에서 드러났습니다. 민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런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은 항상 있었고 그딴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형은 평범하게 걷기만 했던 사람이었다고요. 남자가 민구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놀라 흩어졌습니다. 차선은 경비를 부르러 달려갔지만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난 것일까요? 아니면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오랜 사명감이었을까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정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민구와 세 남자가 동시에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구의 눈에는 놀라움이, 남자들의 눈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비켜 계세요. 맨 앞에 남자가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함보다는 냉철함이 더 느껴지는 종류였습니다. 젊은이,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과 대화하고 싶다면 병원에서 예약을 하는 게 어떨까요? 정호의 말에
남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정호를 향해 손을 뻗은 순간 그의 팔목이 정호의 소나귀에 단단히 붙잡혔습니다. 정호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경혈점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정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온화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적진 깊숙이 침투했던 공작원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폭력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특히 당신들처럼 셋이서 한 사람을 협박할 때는요. 정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두 남자가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정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두 남자 사이를 빠져나가며 정확한 지점을 타격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틀어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어깨를 누르자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정호의 눈빛만 보고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든 일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빵을. 첫 번째 남자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그의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음에는 경찰서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알겠어요. 정호가 손을 놓자 세 남자는 서둘러 도서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대 노인이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한 광경은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으니까요. 민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경외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무술을. 정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책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조금 창피한 듯 변했습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젊었을 때 조금 배웠을 뿐이에요. 민구는 정호의 손을 진심으로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의사다운 따뜻함과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구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과장이에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호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정호입니다. 이 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하고 있어요. 민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병원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오늘 은인을 그냥 보낼 수는 없네요.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과거의 비밀을 간직한 채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구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요, 좋습니다. 정호가 대답했을 때 그는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구의 따뜻한 웃음과 정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봄날의 캠퍼스에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깊은 인연의 끈이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 다시 만난 두 영혼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은 오후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이 하얀 벽에 부드럽게 반사되어 공간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구는 찻잔 2개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향긋한 녹차 향이 진료실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특별히 제주도에서 가져온 녹차예요. 환자분들이 선물해 주신 거죠.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 사건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민구는 정호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단단한 체격, 항상 주변을 살피는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있는 희미한 흉터까지. 김 선생님, 어제 도서관에서 보여주신 무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민구의 질문에 정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 시간을 벌었습니다. 젊었을 때 특수 훈련을 좀 받았어요. 오래된 이야기라.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구는 그의 불편함을 느끼고 화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제 가족 사진이에요. 5년 전에 찍은 거죠. 정호는 감사한 눈빛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구와 그의 아내, 그리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아들과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정호의 말에 민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며 갑자기 다리를 살짝 문질렀습니다. 정호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가요? 민구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5년 전 일이에요. 병원에서 폭력 조직 간의 분쟁이 있었어요. 제가 치료하던 환자가 타겟이었죠. 환자를 보호하다가 총에 맞았어요. 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가슴 한편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환자를 지키셨군요. 민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겸손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민구의 진료실을 둘러보며 벽에 걸린 다양한 증명서와 상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탈북의료인 지원협회 회원증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정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제 가족은 북한 출신이에요. 정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오른손 엄지에 V자 흉터를 왼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민구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함경도에서 의사셨어요. 1983년 제가 14살 때 남한으로 탈출했죠. 민구의 목소리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옅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1983년 함경도. 그 날짜와 장소가 정호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탈출하셨어요? 정호의 질문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민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북파공작원의 도움을 받았어요. 한 명의 젊은 요원이 저희 가족을 안전하게 남한으로 데려왔죠. 정호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83년 함경도의 차가운 밤 공기,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는 한 가족,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건 젊은 공작원의 모습. 민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요원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은 저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탈출 과정에서 저와 아버지가 부상을 입었을 때 그분이 직접 응급처치를 해주셨죠. 정호의 눈앞에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총상을 입은 소년의 다리를 치료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북한군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는 순간 그분도 다치셨어요. 오른손 엄지에 총상을 입으셨죠. 민구의 말에 정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 엄지를 더 강하게 감쌌습니다. 숨기려는 듯한 그 작은 움직임이 이번에도 민구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 북파공작원을 꼭 찾아서 은혜를 갚으라고요. 민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으로 닦아냈지만 그의 감정은 이미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을 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그분을 찾고 있어요. 생사조차 알 수 없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민구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정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함경도 외곽의 작은 마을 풍경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과 초라한 집들이 보였습니다. 저희 고향이에요. 이 사진만이 유일한 흔적이죠. 정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 풍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북파공작원의 정체는 평생 비밀로 간직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임무였고 그가 받은 훈련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네요. 그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구는 미소 지으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호는 민구의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지루한 시간을 달래주었죠. 특히 노인 환자들은 정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희망을 그만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었으니까요. 민구는 정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특별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정호에게 끌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편안함을 느꼈죠. 특히 정호가 무의식적으로 오른손 엄지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은 민구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정호도 민구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했던 그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민구는 정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와보시겠어요? 제 가족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더 가까워질수록 비밀을 지키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완전히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40년 동안 자신의 가슴에 간직해온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볼 것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호와 민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언젠가 터질 진실의 순간을 예감하며 그들의 마음은 조용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는 주말의 평온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민구의 집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에 들린 선물 상자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노란 국화가 담긴 꽃바구니와 고급 차 세트였습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일렁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져도 괜찮을까? 40년 동안 비밀로 살아온 사람에게 새로운 인연은 때로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배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구의 환한 미소가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구의 집은 따뜻한 가정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에는 곳곳에 가족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의학서적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소소한 기념품들이 이 집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지방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내려갔어요. 아이들도 각자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저희 둘뿐이네요. 민구가 약간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정호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항상 피곤한 일이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정호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정식의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직접 하셨어요? 네. 취미로 요리를 좀 배웠어요. 의사생활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요리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병원 이야기, 대학 강의 이야기, 그리고 최근 읽은 책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구는 정호를 집 안 구석구석을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작은 서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은 제 아버지의 유품들을 보관하는 공간이에요. 민구가 문을 열자 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북한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의사 가방, 낡은 책들, 그리고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호의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함경도 외곽에 눈 덮인 마을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무심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백운촌이군요. 말을 내뱉는 순간 정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민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그 마을 이름을 아세요? 정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40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아, 사진 아래 작게 쓰여 있어서. 하지만 사진 아래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습니다. 민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정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그 마을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정호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파도가 일었습니다. 4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온 정체가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구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그것을 정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족을 구해준 북파공작원의 것입니다. 탈출 과정에서 그분이 잃어버린 거예요. 정호의 눈이 군번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함경도의 차가운 밤, 총성, 그리고 필사적인 탈출.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손 엄지의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민구는 정호의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호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정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과 40년의 비밀이 드러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그 북파공작원입니다. 그 말과 함께 정호의 가슴 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했습니다. 40년의 침묵이 마침내 깨어졌습니다. 민구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이렇게 우연히. 민구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정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은인을 꼭 찾아서 감사하라고. 정호도 무릎을 꿇고 민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두 남자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재회의 기적 앞에서 그들은 마치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일어나요, 민구 씨. 나는 은인이 아닙니다. 그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민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구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습니다. 정호는 오른손 엄지에 V자 흉터를 드러냈습니다. 민구는 그 흉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총상이었군요. 네. 당신의 가족을 탈출시키던 날 밤이었어요. 정호의 마음속에서 4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83년 함경도의 추운 겨울밤, 젊은 북파공작원 김정호는 탈북을 돕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중요한 의학 정보를 가진 의사 이윤석과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남한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조용히 국경을 넘어야 했지만 예상치 못한 북한군의 순찰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고 이윤석 의사와 어린 아들 민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신의 다리가 총에 맞았었죠.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팔에 상처를 입었어요. 민구는 놀란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내 생에 가장 위험했던 임무였으니까요. 정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상자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북한군의 추격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정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윤석 가족에게 안전한 루트를 알려주고 자신은 다른 방향으로 북한군을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 오른손 엄지에 총알이 스쳤어요. 하마터면 잡힐 뻔했죠. 정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 덕분에 이윤석 가족은 안전하게 남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민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영혼.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따스하게 물들였습니다. 정호와 민구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모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네요. 민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잠시 사라진 듯 했습니다. 네. 40년 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명은 때로 놀라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법입니다. 40년의 시간을 넘어 인연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호의 가슴에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구는 평생 찾아 헤매던 은인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정호와 민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만나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대화를 이어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정호는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은 순간들,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고독했던 긴 세월에 대해 말이죠. 민구는 탈북 후 남한에서의 적응기와 의사가 되기까지의 어려웠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주신 두 번째 기회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죠. 민구의 말에 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호는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민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호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선생님, 민구가 재빨리 정호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의사로서의 본능이 즉시 발동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정호의 맥박은 불규칙했고 호흡은 얕았습니다. 119에 전화해 주세요. 급성 심장 발작 같습니다. 민구가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는 정호의 몸을 바닥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의 눈앞에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경도의 눈 덮인 산길, 총소리, 그리고 어린 민구의 겁에 질린 눈빛. 버티세요. 제발.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민구의 떨리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호는 민구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정호의 침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민구는 동료 의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72세 남성, 급성 심장발작 증세, 과거 북한에서 총상을 입은 병력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CT 촬영이 연이어 진행되었습니다. 민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마침내 영상의학과 의사가 CT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민구와 다른 의사들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민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CT 화면에는 정호의 심장 근처에 작은 금속 파편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40년 전 총상에서 남은 것이었습니다. 파편이 이동의 주요 혈관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영상의학과 의사의 설명에 민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정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심장외과 과장이 상황을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파편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민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심장외과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민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형외과 의사잖아요. 이건 심장 수술입니다. 민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제가 외상 전문이고 이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심장외과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조 집도의로 함께하겠습니다. 수술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구는 수술실로 향하기 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민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을 구할 차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민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민구는 수술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긴장의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극도의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민구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손에
메스가 들려졌습니다. 40년 전 정호가 민구의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는 민구가 정호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기술과 지식을 쏟아붓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파편이 위치한 곳은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부위였습니다. 더구나 파편 주변으로 염증과 유착이 심했습니다. 민구의 손은 미세한 떨림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은 한순간도 수술 부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BP 떨어집니다. 수혈 준비하세요. 더 선명한 시야가 필요합니다. 의료진들의 긴장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은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민구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수시로 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저려왔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호를 살리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5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민구는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거친 금속 조각이 심장 근처 혈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미세한 진동에도 혈관을 찢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파편을 제거하겠습니다. 모두 준비해 주세요. 민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고비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집중력을 모았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파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수술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구는 조심스럽게 파편을 집어 올렸습니다. 작지만 위험했던 금속 조각이 그의 포셉에 들려 있었습니다. 파편 제거 완료했습니다.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구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출혈을 막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고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5시간 반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민구는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제서야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료 의사가 재빨리 다가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훌륭한 수술이었어요. 이 선생. 심장외과 과장의 칭찬에 민구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지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 그리고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회복을 기다려야겠죠? 민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했던 정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정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그는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민구를 보았습니다. 민구는 수술복 차림 그대로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평온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호는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구 씨. 민구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호가 깨어난 것을 보자 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호 선생님,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민구가 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정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구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장 근처에 있던 40년 전 총상의 파편이 이동해 생명을 위협했다는 것.
그리고 5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파편을 제거했다는 것을. 정호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수술을 했군요. 민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전 당신이 저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구할 차례였어요. 그 말에 정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0년 전 그는 단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아름다운 형태로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인연이란 참 신비롭군요. 정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40년의 시간을 넘어 이어지고 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구 씨.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민구는 말없이 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을 전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두 사람의 깊은 인연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정호는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었죠. 문이 열리고 민구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정호는 느리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 이제 제법 걸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민구는 꽃병에 꽃을 꽂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정호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 퇴원 준비는 다 하셨나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동안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구와 매일 함께했던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일주일에 2번은 꼭 방문해서 상태를 체크할게요. 민구가 정호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호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퇴원 절차를 마치고 두 사람은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정호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온 그의 과거가 드러난 후 삶은 놀랍게도 더 밝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무거운 짐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약속대로 민구는 일주일에 2번씩 정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정호의 건강을 체크했고 친구로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정호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민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강의하는 의대생들에게 특별 강연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북한 의료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역사 강의는 해왔지만 자신의 실제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비밀이 이미 드러났고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기꺼이 하겠어요. 수요일 정호는 서울이대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구가 그를 소개하자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정호 선생님은 40년 전 북한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셨고, 당시 북한의 의료 상황을 직접 목격하신 분입니다. 정호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톤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북한의 의료 환경, 약품 부족 실태,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현장의 목소리였으니까요. 강의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민구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자랑스러움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정호가 강단에서 내려오자 민구는 그의 어깨를 꾹 잡았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셨습니다. 정호의 눈에도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대학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구가 문득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책을 써보면 어떨까요? 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구는 열정적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잊혀진 영웅들 남북 분단의 그림자 속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북파공작원들의 이야기와 탈북민들의 경험을 담은 책이요. 선생님의 경험과 제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이죠. 정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40년 동안 철저히 비밀로 간직했던 그의 과거를 세상에 공개한다는 생각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같은 북파공작원들의 희생이 역사 속에 묻히지 않고 기록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동안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민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40년이 지났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쓴다면 문제없을 거예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호는 자신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려 글로 옮겼고 민구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의학적 관점을 더했습니다. 주말마다 두 사람은 정호의 아파트나 민구의 집에 모여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글쓰기가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호의 표현력과 민구의 정확한 의학 지식이 만나 독특한 서술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북파공작원들의 희생, 탈북민들의 고난, 그리고 분단의 아픔을 담담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의 책 잊혀진 영웅들이 출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출간되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역사의 그늘에 가려졌던
북파공작원들의 산과 희생을 세상에 알렸고 분단의 아픔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뜻밖에도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북파공작원 출신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연락을 해왔고 탈북민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공감받는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호와 민구는 책 출판 기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정호는 공감과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책 출간 1년 후 봄날의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호와 민구는 천천히 캠퍼스를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과거의 비밀에 짓눌리지 않았고 민구는 아버지의 유언을 훌륭히 이행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호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상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그것은 종종 우리가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했을 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지혜로 빛났습니다. 맞아요. 40년 전 제가 당신의 가족을 구했을 때는 그저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결국 제 인생을 구원했죠.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민구는 감동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선생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미래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두 사람은 캠퍼스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구의 다리는 약간 절뚝였고 정호의 걸음은 나이 탓에 조금 무거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깊은 인연의 두 주인공은 그렇게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어떤 주제로 쓸까요? 민구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분단을 넘어선 공동의 인류에 대해 써보면 어떨까요?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의학과 인간애에 관한 이야기로요. 민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주제네요. 당장 구상을 시작해봅시다. 두 사람은 웃으며 캠퍼스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시간과 운명의 신비로운 흐름 속에서 정호와 민구의 인연은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